자, 지금부터 ITQ 엑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2월 12일에 시행됐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요.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하고 답안 작성 요령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빨간 글씨로 된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하는데 수험번호는 8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저장은 어디에다 하느냐면은 내 PC에 문서에 ITQ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미 ITQ 폴더도 만들어져 있고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바탕화면에다 저장해서 쉽게 불러오고 저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은 모두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2019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을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을 맨 처음이니까 엑셀을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엑셀 실행할 때는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 모든 앱 또는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엑셀 여기 가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엑셀 창이 뜨고요. 자, 맨 처음에는 새 통합 문서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엑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엑셀 창 기본 화면 설명에 대한 것은 10분 영상 따라하기에 올려두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엑셀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자, 문제는 총 4단계, 즉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면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작성하는데 자,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연럽이 1로 한다 하고 나와 있고요.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아니라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거 확인하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트명을 변경하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시트 2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자, 이름 바꾸기라고 나와 있죠. 이 이름 바꾸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2작업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3 더블 클릭해 주시고 제3작업 이렇게 자, 그러면 제4작업은 뭐냐?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는 그래프 만들면서 제4작업으로 만들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작업 시트만 먼저 만들어 놓고 제4작업은 그래프 할 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하라고 여기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A열 너비를 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업 시트니까 3개의 작업 시트지를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씩 해서 1, 여기도 선택해서 1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작업 시트지를 선택한 다음에 한 번만 해주면 다 똑같이 지정이 됩니다. 자, 작업 시트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1작업 눌러주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부분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키는 여기 눌러주고 시프트 키 누르고 여기 누르면 전체 선택하는 거였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1작업 눌러주시고 시프트 키 누른 다음에 3작업 눌러주시면 전체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트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셔도 되고요. 시프트 키 누르고 하셔도 되고 시트를 일단 전체를 선택을 해서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한다 돼 있으니까 A열입니다. 이거 열이고요.
A열, B열, C열, D열, 그 다음에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 상자라고 해서 나중에 문제에서 이름 정의를 하시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식을 함수식 같은 수식을 넣을 때 여기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트명이라고 합니다. 각각 시트. 자, 시트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동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본 메뉴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했는데요.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은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셀에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셀 포인터.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쭉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열을 클릭하시고 A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 있죠? 이 열너비를 얼마로 하라고요? 1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A열은 이렇게 줄여놓고 쓰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으면은 이제 이거를 해제해 주셔야지 이대로 놓고 계속 작업을 하시면 여기에 작업한 내용이 2작업, 3작업 시트에도 동시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기록이 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1작업만 할 거니까 1작업 시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 그룹 해제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1작업만 선택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작업 보니까 여기도 1, 3작업 보니까 여기도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한 번에 다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서식을 만들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정리하는 걸로 해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할 때는 항상 이것처럼 이 행 높이도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 높이는 대략 여기 1행부터 1행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세요. 드래그. 그래서 총 14행까지 작업이 되어 있죠. 1행부터 14행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 행 높이가 약간 넓어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기 좋게 편집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하면서 느낀 건데요. 행 높이는 21을 주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21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행은 두 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4행만 별도로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들어가서 여기는 31을 주면은 보기 좋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B하고 4행하고 B열과 4행이 만난 여기 누르면 B4라고 나오죠. 이거를 번지라고 합니다. B4번지. 그래서 B4번지는 코드가 들어가고요. C4번지는 팀명.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방향 키로 이동하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활동비하고 단위원은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활동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엔터를 치면은 원래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셀에 두 줄을 넣을 때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Alt키가 있어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한 셀에서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할 수 있게끔 커서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음 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죠. 자, 이때 이렇게 해놓고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한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시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자, 서류 심사. 자, 서류 심사를 하시고 네, 여기도 두 줄이죠. 그 다음에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리고 담당자 하고 오른쪽 방향키
문자 한 칸 띄우고 발송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로 여기 14까지 쭉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처럼 합쳐진 셀은 맨 앞에서 여기 B13셀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맨 앞에 합치는 셀들의 맨 앞 셀에다가 해 주셔야만이 합칠 때 이렇게 내용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문자가 계속 쭉 나오고 숫자 키가 나와 있을 때는 캡스록 키라는 게 있어요. 캡스록 키를 설정을 눌러서 캡스록 키를 한번 눌러서 설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알파벳 2를 입력을 여기서 해 주시고요. 2 치면 그냥 대문자로 캡스록 키를 눌렀기 때문에 대문자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숫자 키에서 1452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엔터를 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입력하면서 오른쪽 방향키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종종 보면은 항목을 먼저 안 넣어놓고 순서대로 막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하나의 항목을 쭉 빼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명을 먼저 입력하라고 한 거고요. 그 항목명 밑에다가 이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하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13과 14, B13과 B14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입력한다는 거. 여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다음 클릭하면 없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B13셀에다가 입력했다는 얘기예요. 다 보이지만 여기에다 입력한 거야.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합쳤을 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쭉 여기까지 입력했고요. 자, 신청일 할 때, 이건 날짜 형식이죠. 자, 신청일 할 때 날짜 형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그냥 오른쪽 숫자 키 해보시면 다 있어요. 202 빼기, 그 다음에 09 빼기 01. 이렇게 날짜 형식을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넓혀지면서 열너비가 넓혀지면서 다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날짜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는 여기 컴마가 나와 있는데 컴마는 입력하지 않고 그냥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000 이렇게 엔터 쳐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회계서식을 적용해서 컴마는 한꺼번에 다 지정할 거니까요.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비 밑에 보면은 여기 최대 활동비 단위 1이 있는데요. 이것도 G13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G13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나중에 합쳤을 때 다 나타나게 되죠. G13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다 입력했다는 거요. 여기까지 보이지만 입력은 여기에 있다는 거. 여기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입력했다는 내용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팀명 입력하시고 이 GA셈은 여기에 있는 거 나중에 나타나게 한 거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가서 해줄 테니까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팀명과 활동 시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시간 여기에다가 입력해주면 입력 내용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번호 나와 있는 것들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이 번호 1번 나중에서 이제 함수할 때 1번 함수가 들어갈 내용, 2번 함수 내용이 들어갈 내용 이렇게 해서 함수 6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넣어 놓은 것이니까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 입력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내용 보시면서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자, 모든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려면 어디에서 눌러주면 되냐면은 A열과 1행 여기 사이를 클릭해 주시면 전체 작업지가 시트가 다 선택이 되죠. 여기에다 놓고 클릭해서 뭐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죠? 굴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11포인트는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해줍니다.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자,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니까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숫자 및 회계만 어떻게 오른쪽 정렬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번의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으면 그 다음 내용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넣도록 하는데요. 제목 넣기 전에 이제 표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내용을 넣어야 보기 좋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내용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B4를 클릭하시고, Shift 키 눌러주시고, J14를 눌러주셔도 되죠. 이렇게. 범위, 여기 시작, 여기 끝 지정해주면, Shift 키 누르고 지정해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범위가 선택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표는 글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여기 테두리가 굵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 굵게, 그 다음에 여기도 안쪽에 이렇게 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처리하는 방법. 먼저 이대로 다 전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선택하세요. 여기까지 안쪽. 이렇게 안쪽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쪽도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선택을 해서 표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너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코드 약간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명, 지금 글씨가 안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정도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긴 거에 양쪽 여백을 문제하고 확인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름도 지도교수의 내용도 지원 분야도 조금씩 넓혀주시고 신청일도 조금 더 넓혀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활동비 내용도 조금 넓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활동시간도 비슷하게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서류심사 담당자 조금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발송일 이렇게 이건 이 날짜가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합쳐질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죠. 3개의 셀을 클릭해서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이거 합치는 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로 정렬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G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G열에서부터 어디까지? I열까지. G열에서부터 I열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2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해주신 다음에 자, 이거 X 대각선 넣어주는 거 자, 셀 서식에서 해줘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단축키를 쓰시면 편합니다. 자, 왼쪽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 위에 보면 숫자 1이 있죠?
그 키보드 위에 그래서 숫자 1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딱 눌러주시면 셀 서식 창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단축키만큼은 간단하게 외워두시고 사용하시면 엑셀 작업 편리하게 빠리빠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눌러주시고 대각선이 여기 있습니다. 대각선, 대각선. 없앨 때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대각선 2개 넣어서 X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를 만들었고 너비 조정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제목, 도형 육각형과 그림자, 옵셋 아래쪽을 이용해서 작성하래요. 자, 도형은 어디에 있냐면은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자, 삽입 메뉴 눌러보시면 여기에 일러스트레이션 여러분들은 다 보일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줄여놨기 때문에 안 나타난 건데요. 여기 도형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도형 눌러주시고 육각형이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육각형. 자, 클릭해 주시고 위치를 잘 보세요. 위에 여백,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열 여기에다가 맞췄거나 선에다가 이 위치를 이렇게 놓고 이것도 복잡하게 여러 번 하지 마시고 여기다 놓고 클릭 딱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위 여백은 정리가 됐으니까 아래 여백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눌러서 G열까지, G열 중간 좀 넘어서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내용에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요 내용 이제 이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제목 말고 그 다음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굴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홈 탭 눌러서 글꼴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굴림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가 24포인트입니다. 클릭해서 24 엔터 쳐주시고 자, 그 다음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입니다. 검정 색깔, 글꼴색, 검정색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굵게가 되어 있죠. 굵게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입니다. 채우기는 앞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커서가 보이는데 제목이 가운데 들어갔고 위아래 가운데 이거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가 여기에 있죠. 위아래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해주시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앱 개발 경진대회 신청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 내용도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임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서 여기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들었던 원본은 삭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다 이런 것이 가장 좋으냐면은 연락비가 똑같은 곳에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주는데 여기 확인은 두 줄을 합쳐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줄을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준 다음에 자, 확자 입력하시고 이 한 셀에다가 두 줄로 넣는 거니까 Alt키 눌러주셔야 되겠죠. Alt 엔터 쳐주시고 확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시고 담당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 방향키 팀장 오른쪽 방향키 부장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요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 주시면 돼요.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 15, 16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약간만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좀 넉넉하게 좀 나오죠. 그래서 이 넉넉하게 조정을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넓어야 되죠. 이 부분은 자, 그러니까 16, 17행 사이 요 사이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금 넓혀주면 되겠죠. 대략 여기 보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했을 때 자, 여기 그 다음에 K열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줄여주시면 대략 이 모양과 비슷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C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면은 이렇게 점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자, 복사가 일단 됐으니까 뭘로 하라겠냐면은 그림으로 복사 기능이 있죠. 그걸 붙여넣어야 됩니다. 붙여넣기 가서 보시면 돼요.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붙여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붙여넣기 보시면 여기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하래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떼어보시면, 그죠? 이게 원본이고, 이게 그림 하나가 이거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위, 아래 여백도 보시니까, 보시고, 이거 되게 딱 맞았네요. 우연히 일치로. 그 다음에 여기 J하고 K열 사이 여기다 붙이려면, Alt키를 눌러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딱 가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Alt키 누르고 하시면 이 선에다 딱딱 붙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은 원본은 삭제하라고 그랬으니까 K열부터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N열까지.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눌러주시면 깨끗하게 지워졌죠. 자, 여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작업할 것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제란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B4에서 J4, 그 다음에 G14, 그 다음에 I14, 여기 색깔 들어있는 부분이죠. 볼 거 없이 그냥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분적으로 여기를 또 선택해야 되죠. 무슨 키를 눌러야 되죠? 네, 컨트롤 키. 여기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여기다가 색깔을 다 넣을 수 있죠. 자, 채우기 여기서 해주면 되겠고, 자, 주황색은 이 색깔이죠. 자,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한 H14셀의 팀명, 이 팀명을 여기에다가 나타내래. H14셀에 나타내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유효성 검사는 어디 있냐면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거는 다 보일 거예요. 이게 여기 유효성 검사가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가 보일 건데 저는 창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여요. 데이터 도구에 있습니다. 도구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나타났죠. 요거 눌러주시고 자,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넣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록으로 만들으라는 거죠. 목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단추가 만들어져서 선택해서 나타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입니다. 목록 해주고 원본 여기다 놓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5에서 C12 영역을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C5에서 C12 영역이 여기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범위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달러를 다 붙여놨습니다. 자, 원래는 C5, C12 이렇게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달러가 다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건 변하지 말고 그 자리를 꼭 지켜라. 이게 절대 번지라는 개념 나중에 이제 점차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를 지켜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자리만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단추가 생겨요. 그러면은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GASM 선택해 놓으면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유효성 검사 했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을 H5에서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하시오 나오죠. 여기 뒤에다가 시간을 표시하라는 얘기죠.
자,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아까 셀 서식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컨트롤 1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컨트롤 1 눌러주시면 셀 서식이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것은 표시한다, 표시 형식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현재 내용에다가 그냥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거 대신에 숫자로 여기는 다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니까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0이나 또는 샵이나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클릭해 주시고 자 뒤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큰 따옴표를 찍어 주시고 시간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시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큰 따옴표 딱 찍어 주시면 이렇게 숫자 뒤에 시간이 붙게 됩니다. 숫자를 대신해서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모르지만 숫자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샵과 0이 있습니다. 샵으로 표시하게 되면 전부 다 샵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0값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0값이 혹시 여기 있을 때는 0값은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0 하나를 붙여주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0이 나오면 0값도 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데이터가 0값이 없으니까 무엇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또 0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시간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G5에서 G12 영역에 대해 활동비라는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죠. 아까 이름 정의 창이 어디였었죠? 네, 여기. 자, 먼저 G5에서 여기 G5죠. G5에서 G12 여기죠. G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얘의 이름이 항상 이 자리여야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활동비라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이 범위만 잡으면 활동비라고 떠요. G5에서 G10이라고 뜨는 게 아니라 활동비라고 뜹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다른데 하나만 누르면 그냥 안 나와요. 그런데 G5에서 G12 범위만 딱 잡으면 활동비라고 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는 것은 아까 유효성 검사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항상 이 자리여야 됩니다. 항상 이 자리여야 된다는 얘기는 딱 고정을 시켜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번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해놓으면 절대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서식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지만 결제란 뒤에 이렇게 선이 나오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얘를 흰색으로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홈 탭 눌러서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 선이 안 보여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결제란이 좀 깔끔하죠? 뒤에 선이 눈금선이 안 보이게 해놓으면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주시면 돼요. 찾아보기 눌러서 원래 시험장에 가시면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요거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유의사항에서 봤었죠.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시는데 뭘 어떻게 저장한다 했죠? 수험번호 이름 그러니까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 이렇게 저장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은 22, 12, 10 이걸 따가지고 6자리로 그냥 하겠습니다. 22, 12, 10 이렇게 해주면 돼요. 22, 12, 10 이렇게 해서 빼기 눌러주시고 자 이거를 뭘로 할 거냐면은
기본 서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에 기본 서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서식 이렇게 입력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 빼기 이름인데 22년 12월 10일 빼기 기본 서식.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바탕화면을 저장할 거기 때문에요. 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서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이 내용으로 그대로 저장을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탕화면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장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